안녕하십니까, 해병의 삼촌입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영상에 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일 참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훈단 정문이 원래 개방 시간이 8시 반입니다. 08시 30분. 근데 차가 많이 밀릴 거예요. 저번 기수하고 저저번 기수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안 밀렸는데, 그래도 좀 밀렸는데, 내일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해병들의 가족들이 내부식만 와도 4000명이 오는 겁니다. 축하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저렇게 오시면 차량이 기본적으로 1000대에서 한 1500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편히 좀 여유 있게 온다 이렇게 오시면요, 차 아마 훈단 앞에 엄청 밀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일찍 오시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원래 초청장 이렇게 받으셨죠? 초청장 이렇게 A4지 이런 편지 왔을 거예요. 왔는데 거기 보면은 해병교 찍고 오면 해병대 훈단 정문으로 오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전화 왔을 때는 5교육 때는 또 포항공항으로 오라고 그러죠. 포항공항으로 오라니까 또 우리 아들은 또 포항공항 어디서 수료하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멘붕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항공항 쪽 찍고 오면 훈단의 정문이 아니고 군수단 쪽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수료식장은 가운데 있는데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냐, 저쪽 군수단 쪽으로 들어오냐 만 차이가 있지. 똑같이 그 수료식장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3교육대 부모님들은 원칙대로 해병교 찍고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5교육대 연락 받으신 분들은 포항공항 찍고 그쪽으로 오시면 군수단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5교육대 쪽으로 이렇게 입장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저기 연병장 수료식장은요 똑같습니다. 거기 3교육대하고 5교육대가 앉게 돼 있는데, 연병장 딱 가면 잔디밭이 쫙 보일 거 아니에요. 잔디밭이 보이면 단상이, 중앙 단상이 있잖아요. 건물이 딱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바라보는 쪽에서 쫙 있죠. 오른쪽은 3교육대, 그리고 저쪽 왼쪽은 5교육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 쪽으로 들어가면 3교육대 쪽에 앉는 거고, 군수단 쪽에서 들어가면 5교육대를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거 보냈긴 보냈는데 왜 안 오나. 어떤 분들은 내일 출발할 때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료식 갔다 왔는데 이제 도착한 사람들도 있고.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나? 아닙니다.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차량으로 이제 진입을 할 때 차량 우측에 이렇게 딱 비치를 하면 초청장이 있으니까 통과를 시켜줘요. 초청장이 없는 분들은 잡겠죠. 잡아서 어떻게 되냐, 관계가 물어보겠죠. 그럼 아드님 교번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소속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군번을 물어본다는 사람도 있는데, 군번을 물어보면 어머님들 아세요? 아들내미 군번? 잘 모르잖아요. 군번하고 교번하고는 달라요. 군번은 개인 정보예요. 개인 보안이라고 말이에요. 개인 정보 보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번은 교훈단에서 정해진 번호, 네 자리 숫자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3교육 때는 3, 5교육 때는 5, 소대별로. 그 우리 아들이 5교육 때 9소대다 하면 5, 9, 그 다음에 10번이다 5, 9, 10 이렇게 가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일 물어보면 갑자기 또 교본이 뭐지? 우리 아들 교본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통제하시는 간부님들이 부모님이세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교본 물어보고 이름 어떻게 돼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량에 이렇게 비치해주는 출입증이 있어요. 딱 얹어져요. 그러면 통과 한번 가시면 돼요. 그리고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한번 신분증 보여달라면 보여주면 되고, 안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줘도 돼요. 뭐 안 보여달라는데 굳이 막 내 신분증 탁 꺼내갖고 뭐 앞에도 아니고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차량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할 거예요.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하면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또 끄겠다고 안 끄면 그 안에서 또 한 번 확인을 해요. 그럼 통제하시는 그 관부님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힘들어요. 해병인들도 거기서 나와서 막 많이 도우미를 하는데 통제에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장에 딱 입장을 하면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내가 우리 아들이 3교육 때인지 5교육 때인지는 좀 아셔야지.
아무 데 가서 앉으면 안 돼요. 그 단상 좌우측으로 삼교육대하고 오교육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삼교육대는 삼교육대 가면 소대 편말이 다 있어요. 1소대, 2소대, 3소대, 5소대, 6소대, 7소대, 8소대, 9소대. 딱 해서 중앙 단상쯤 가면 9소대가 거기에 비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교육대는 단상로부터 1소대, 2소대, 3소대, 5소대, 6소대, 7소대, 8소대, 9소대 딱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 편말 보시고 거기에 앉으시면 돼요. 그쪽 위치에. 그래야 나중에 수료식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 만나세요 할 때 탁 나가잖아요. 그때 자기 아들 위치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3교육대 부모님이 5교육대에 가서 딱 앉아있어. 그러다가 나가세요 하면 소대만 보고 막 나가. 거기 아들 있나요? 없죠. 못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아들 소대를, 교육대와 소대를 정확하게 아시고 위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우리 아들이 한 5교육대 6소대 30번이야. 또 5교육대 1소대 뭐 24번이야. 그러면 이 5교육대 1소대 24번이 누구예요? 이주황 해병이잖아요. 맞죠? 제가 잘 알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을 받는다면 물론 상장 받는 해병이들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상을 안 받는다면 3열씩 쓰니까 3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쭉 가면 몇 번째 한 3, 8에 24니까 8번째쯤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시는데 7번째나 8번째 있겠죠. 왜냐면 상 받은 친구가 하나 빠지고 기수 하나 빠지면 좀 땡겨지니까 그 정도는 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번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키 순서대로 써. 물론 번호가 키 순서로 정했지만 그래도 키 큰 친구들이 또 뒤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딱 나갔다. 한 번 못 찾으면 그거 뭐 연병장 해병 다니십니다. 뭐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일 1000명이 넘는데 와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한 4000명이 넘는데 그러면 해병이까지 합치면 5000명이 넘을 건데 거기서 내 아들 찾는다? 5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 감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 못 잡고 잘못 나가면 내 아들 일 알고 정복은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또 어떤 기수 때 부모님은 막 붙잡고 울어. 막 한참 우는데 아들내미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왜 서 있나 보니까 아들이 아니야. 그 해병이는 엄마도 아닌데 막 붙잡고 우니까 또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서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죠. 누구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또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아들 아니네. 그럼 우리 아들 어디 있어? 그 뒤에서 아들님이 불러요. 엄마가 거기서 뭐야? 하고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아들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교육대와 소대,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위치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인원이 한 장난 아닙니다.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해병이들 몇 시에 입장하는 줄 알아요? 10시에 시작하면 9시 45분에 벌써 막 저기서 걸어와요. 그럼 막 쫙 줄 맞춰서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요. 부모님들 쓰러지고 막. 그런데 9시 반에 왔다? 되게 늦는 거예요. 그 훈단에는 최소한 못 와도 9시에 오셔야 돼. 9시에 오셔서 차 주차 시켜놓고 좀 여유 있게 단상에 오셔갖고 자리 잡고 앉아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 영상도 틀어주니까 그것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어디쯤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막 이래야 돼. 화장실은 훈단 수료장 안에도 있어요. 있는데 3교육대 1소대 왼쪽편에 입장하다 보면 그쪽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은 좀 그래도 안 붐비는데 여자 화장실은 여자분들 좀 많이 줄을 서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셔갖고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드님 만나면은 신고 영상을 찍죠. 신고 영상을 찍는데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막 삼촌이 이렇게 가로로 찍으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또 뭐 숏 영상 이런 거 보니까 세로로도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막 그런 분들도 많아. 가로든 세로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자기가 기념으로 남기려면 이렇게 가로로 찍는 게 좋고, 가족들끼리 그냥 톡으로 남기려면 뭐 세로도 괜찮고, 어쨌든 찍는데 엄마가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요새는 뭐 카메라보다는 핸드폰이 뭐 엄청 좋으니까 핸드폰을 찍잖아요. 절대 못 찍습니다. 들고 나가다가 아들 만나는 순간 뭐 핸드폰
땅바닥을 찍고 막 소리도 안 나오고 뭐 울곤 불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찍어야 돼요? 엄마랑 아빠랑 둘이 왔다. 그러면 아빠가 찍어야 돼. 엄마는 못 찍어. 막 울어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아빠가 우는 사람이 있어. 아빠 해병대 나왔는데도 막 울어. 어떻게 야? 그럼 그때는 엄마가 또 안 울어요. 그때는 또. 그러니까 엄마가 찍어야 돼요. 엄마 아빠 둘 다 운다. 그럼 뭐 할 수 없어. 그건 못 찍는 겨. 그리고 이제 동생이나 누나가 온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동생이나 누나가 찍어줘야 돼. 부모님들은 절대 못 찍어요. 뭐 아들님이 눈은 서로 딱 마주쳤다. 찾으러 갔는데 마주쳤다. 그럼 아들님이 막 눈에서 벌써 눈물이 막 떨어지려고 막 딱 그러는데 그 어느 부모가 안 울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우리 해병의 삼촌도 우리 아들님이 할 때 못 찍었어요. 내가 갱신히 찍었었죠. 한 5초도 찍고 못 찍었을 거예요. 아침 전문가도 못 찍는데 부모님들 찍어? 아유, 그건 절대 못 찍는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영상 찍고 나서 한 번은 찍고 한 번은 이렇게 신고 받으셔야 돼. 그냥 끌어안지 말고 신고부터 받아야 돼. 우리는 신고 받고 끌어안는다. 내일은 수료식장에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에는 그늘진 곳이라 관람석 쪽은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깔고 앉을 수 있는 간이 방석 같은 걸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왜? 바닥이 차가워요. 그러면 바닥이 차가우니까 그냥 맨바닥에 앉으면 그 플라스틱 의자에 그냥 앉아 있으면 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깔고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를 아니 간이 방석 차량용 방석이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릎 담요 정도는 조그만 거 하나 가져가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낮에는 안 춥겠지만 아침에는 좀 썰렁합니다. 옷도 좀 잘 입고 오시고. 내일은 수료식 날이니까 오늘 밤에 또 잠 못 드는 밤이 또 찾아와요. 극기주 천자봉 올라갈 때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온다고 해병잡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일은 또 아들 만날 생각에 오늘 잠이 안 오네. 근데 몇 시에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내일 운전하고 가실 분들은 특히나 아버님들 운전하실 거면 이 영상 보고 바로 주무셔야 됩니다. 뭐 늦게까지 보시지 말고 뭐 해변 많이 봐요. 뭐 좋을 거 있잖아요. 또 많이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 챙기시려면 좀 헷갈리니까 미리미리 초청장하고 신분증을 좀 챙겨서 차량에 비치할 건 비치하고 또 가방에 비치할 건 비치해서 챙겨 가십시오. 차량 정비도 좀 받고 타이어 압력도 좀 보고 다 하셨죠? 뭐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선임 기수 중에서 수료식하다가 실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 아들 본다는 생각에 막 당황하면 있잖아요. 그 차량 정비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다가 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고장나서 서 있으면요. 수료식 시간은 다 돼가지고 차는 고장났죠. 뭐 레카 불러갖고 나중에 끌고 와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드님이 엄마 아버지 기다리다가 시간 다 보내고 거기서 얼음 됐다가 나중에 12시 1시 돼가지고 넘드는 친구들은 다 밥 먹으러 왔는데 혼자 거기서 기다리고 하다가 늦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량 정비는 반드시 간이 정비라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 체크는 하셔야죠. 타이어 한쪽 바람도 없는데 막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펜션 잡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안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서 이렇게 고기 같은 거 꺼주려고 막 하여튼 막 한우 세트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챙겼어. 막 갈비 세트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 막 맛있게 했는데 아침에 다 그거 챙겨서 차에다 실으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거야. 고속도로 그냥 가는 거야. 뭐만 챙겼냐? 후라이팬하고 딱 상추만 챙긴 거예요. 그 상추를 구워 먹나? 후라이팬에다? 고기는 그냥 집에 김치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거야. 안 가져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챙겨야지. 근데 왜 못 챙기냐? 우리 나이 때쯤 되면요. 메모를 해야 돼, 메모. 메모 안 하고 그냥 해야겠다 하면 깜빡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서 아이고 늦었다고 막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긴 거야.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1236기 해병의 삼촌이 1236기 아들이 있는데 그때 일이에요. 그때 어떤 아빠가 엄마랑 탁 둘이 차 타고 막 아들 보러 이제 수료식이니까 그때도
막 7주 기다렸다 갔잖아요. 가다가 휴게실 딱 들리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안 간대. 자기는 안 가도 된대. 얼른 갔다 오래. 그래서 남편은 얼른 딱 갔잖아요. 딱 가던 일 보고 딱 돌아서 얼른 가자고 딱 출발하는데 뭐 느낌이 쎄한 거야. 그래도 뭐 얼른 가야지 하고 막 딱 출발했는데 여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 탔네. 아까 화장실 안 간다 그래서 그냥 탄 줄 알았는데 없어 옆자리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때 멘붕이 오는 거야. 좀 이따 전화가 오는 거야. 핸드폰에 띠리리리. 너 어디야? 막 차 세워! 하고 막 다른 사람 차 얻어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다음 휴게소에서 세우라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너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 알지. 그 누군지는. 그거를 뭐 알려고 하면 많이 하면 다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내일은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 뭐 해병의 삼촌 보고 아이고 뭐 어쩌고 아는 척 하시고 그런 거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가봐요. 아들 딱 만나는 순간 끝난 거야. 그냥 저도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들 만나기 전에 좀 일찍 오시면 인사하는 거고 아들 만나고 나서 아들 봐야지 뭐 해병의 삼촌은 뭐 보면 뭐 할 거예요. 아들 보러 간 거지. 저 보러 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할 거냐면 엄마 아빠들 만나는 영상도 좀 찍어드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리고 못 찾는 해병이들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그러면 좀 찾아드리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건 이제 못 오시는 부모님들. 그러면 해병이 삼촌이 왜 매기스마다 왜 수료식을 가서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런 또 영상도 찍고 하냐면 사실 해병이 삼촌도 30년 전에 그때는 이렇게 수료식은 안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저는 이제 인관을 했잖아요. 장교로. 그래서 계급장을 달러 오세요. 그래서 오른쪽은 아버지, 왼쪽은 엄마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편찮으셔갖고 아버지는 유독하시고 그래갖고 못 오셨지. 그래서 이걸 누가 달아줘야 되는데 소위 계급장을 달아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구멍은 다 뚫어놓고 미리 다 준비해놨는데 뭐 오셔야 달죠.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달아주고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좀 달아주시고 했는데 뭐 그거야 뭐 다는 건 문제가 아닌데 부모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수료식 가보면 부모님 안 오시는 해병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절대 하지 말아야 돼 행동 부모님들 어디서 또 잘못 알아듣고 뭐 어디 저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본데 뭐 가서 대신 안아주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 부모님 안 오시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도 서 있어요. 근데 거기 막 위로해 준다고 대신 안아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 그럼 더 가슴 아파. 그냥 지켜봐 주는 거 그걸로 만족하셔야 돼. 그러고 나면 좀 이따가 소대장님이 불러요. 각 소대 소대장님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 분들인데 무서운 사람들 같아요. 저도 30년 전에 수색 때 소대장 해봤지만 소대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소대원들 챙기는 사람들이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표현을 애정 표현을 그렇게 하죠. 막 좀 심하게 하지. 말로는. 근데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소대장님들이 불러요. 불러서 따로 데리고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식사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그 룰에 따라줘야 돼요. 뭐 가서 대신 안아주고 뭐 위로해준다. 그 친구들 위로가 되겠어요 그걸로? 우는 친구들 내비둬야지 되는 거지. 막 달래면 더 울어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안 온 친구들 그 상태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알아서 딱 빠져줘요. 마음은 좀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막 수료식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해병 생활 1일차, 1일차. 혼병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해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해병 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해병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2등병이니까 2등병에 대한 그때부터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직 가서도 잘하고 적응 잘하고 또 좋은 선임 만나서 생활 잘하는 그런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우리 아들은 뭐 멀리 가니까 뭐 집에서 머니까 집에서 가까우면 좋고 뭐 집에서 멀면 나쁜가요? 해병 삼촌도 최전방에서 근무했지만
집에서 먼다고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적응을 잘 하는 친구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90기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열성적으로 참 아들들 응원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뵙게 되면 해병이 삼촌이 이렇게 복장 이렇게 갈 거니까 뵙게 되면 해병이 삼촌이구나 하고 좀 아는 척 좀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또 아는 척도 해도 또 잘 모르는 사람처럼 이러고 있으면은 저만 어색하잖아요, 그죠? 내일 보면 막 반갑다고 좀 인사도 하시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로 딱 이렇게 영상도 좀 남기고 할 거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서 운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91기 훈병무님 부모님들도 이 영상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도 꼭 있을 거예요, 그죠? 1291기도 4월 13일 목요일 날 해병대 수료식 합니다. 그날도 해병대 삼촌 갈 거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